자, 안녕하십니까 평주 회원님들. 오늘은 다음주 증시 중요한 이유 체크할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특별한 악재 없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관련된 부분과 유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더불어서 지수를 좀 유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쪽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이 좀 더 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주 혹시라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이 좀 커서 추이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이게 이제 월화수 정도에 시장 자체를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면 하락이 좀 더 열려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그리고 여러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차트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흐름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단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마감을 했었던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 계속 이게 다우존스는 그나마 낫습니다. 다우존스는 시가 마이너스 0.2%로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종가가 0.53%로 플러스가 되면서 이내 아래꼬리 달고 위로 뻗은 그런 양봉이 출현이 됐죠. 이런 추이 자체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을 시켜 놓으면서 옆으로 횡보나 아니면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이 추이로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3중 바닥으로 지지를 받았었던 선을 이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 10,000포인트, 한 200-300포인트를 유지를 하지 못하면 이제 추이 자체는 꺾인다. 그럼 이제 나스닥이 이런 흐름을 보이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올해 한 1년 안에 1년 동안 계속 보면 6월 달부터 등급 상승 하락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유의했었던 거는 최근 저점인 1088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못해도 1200-300포인트는 유지를 좀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나스닥에 모여있는 그 종목군 자체가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과 연계를 좀 많이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양봉이 출현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우존스와 비슷하게 코스피는 그나마 좀 거의 이제 저점 부분 때까지
보시면 이만큼 이제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못해도 한 150포인트 이상, 180포인트 이상, 한 7, 8% 정도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스닥은 좀 얘기가 틀려지죠. 코스닥은 69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50포인트까지 한 4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4,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봉으로 보면 이제 3.9%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있는 흐름이고, 저점까지. 그리고 코스피는 한 6%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유지를 해주는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마감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러면 갭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하겠죠. 금요일 날 원체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갭으로 떠서 시작을 할 텐데, 갭으로 뜨면 무조건 이제 상승으로 갭는 다음에 상승으로 좀 전환돼야 양봉이 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갭 떴는데 다시 뭐 쭉 흘러내리면 다시 이제 음봉으로 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 추이 자체를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한 700에서 한 750포인트 내외에서는 계속 뭐 유지가 됐었던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을 이제 이탈을 시키는 하루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만약에 2, 3일 안에 뭐 하루 이틀 3일 안에 반등을 700 이상 못하면 이 추이 자체는 조금 더 밑으로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지지부진했던 680 좀 더 하락을 하면 이제 뭐 670 뭐 이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지난번 10월 13일에 저점을 또 갱신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적으로만 보면 다음 주 이제 28일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7일까지 사야 되고요. 27일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맞물린 게 뭐냐면,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양도세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뭐 개인들이 팔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는, 그러니까 매도는 또 공교롭게도 수급을 좀 보시면 개인들 매도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되레 코스닥은 매수라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보시면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의 수급인데, 코스닥은 대략 450억 샀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에서는 1800억을 매도를 하긴 했지만, 되레 또 2500억 기관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는 별 큰 의미는 없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화요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수요일날 이제 배당을 하는 기업들 기준으로 이제 뭐 현금 배당을 하든 아니면 주식 배당을 하든,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권리락이 들어가죠. 28일날 이제 배당 낙일이 되고요. 배당만큼 이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9일날 이제 폐장일, 29일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식 시장이 되는 거고요. 2022년에 마지막 주식 시장이 되는 거고, 이제 30일은 휴장입니다. 하루 휴장.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진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산타 랠리다, 뭐 연말 랠리다, 랠리 뭐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무참히 좀 깨진 흐름이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방향성을 다음 주에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하건지, 아니면 저점을 기점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지 흐름이 전개될 거다. 근데 뭐 상승으로 전개된다라고 해도 그래도 지난번 11월의 고점 수준일 겁니다. 예.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찌됐든 이 안에서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뭐 하나씩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뭐 러시아 전쟁이 해소, 뭐 휴전을 한다거나, 뭐 휴전을 해야 결과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으로 다운이 되면서 뭐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또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게 또 어떤 흐름으로 반응을 할지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이제 사망자 수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 노출하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이렇게 언론에 노출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생각보다 이 확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도 감안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어떤 사망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이제 단도리를 잘 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중국은 거기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나 뭐 어떠한 또 이슈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글로벌적으로 또 대외적인 변수가 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수는 많습니다. 시장에 변수는 많고, 그렇지만 그 변수가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뭐 안 좋은 변수가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얼마만큼 더 추가적인 뭐 긴축을 하는지 뭐 여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걸 또 긴축을 한다라고 무조건 다 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만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내년은 좀 더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올해 한 해도 성공 투자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